지금 둘째 마당 15장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진동을 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소리 플레이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리 플레이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링톤이라고 하는 거, 기본 음이 되겠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 그때는 자, 소리 파일을 아예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방법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3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id. 버튼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 3점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파일이니까 우리가 멀티미디어 쪽에서 했던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플레이할 파일이 필요하겠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책에서 제공되는 파일을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eep, beep.wave 파일, wav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저 파일을 우리가 여기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창을 열어보면 res라고 하는 거 밑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디렉토리에서 자, raw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다가 자, 제공되는 beep.wave 파일, wav라고 하는 파일을 갖다가 한번 넣어 봅니다. 자, 일종의 음악 파일이 되겠죠. 뭐 소리는 간단하게 뭐 삑 울리는 자, 그런 정도가 나겠지만 어쨌든 음악 파일을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플레이어 이퀄 자, 미디어 플레이어 점 create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콤마 r.raw라고 해보면 beef라고 하는 이 파일을 참조할 수가 있죠. 확장자는 제외하니까 beef까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player.star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뭔가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진동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에뮬레이터에서 정확히 다 여러분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제 단말기를 실행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진동 울리기 해보면 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소리 울리기, 오, 그랬더니 소리는 울리네요, 그죠? 네, 파일로 소리 울리기, 삐, 삑 소리 잠깐 나죠, 그죠? 자, 이 소리에 대한 거는 에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동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자, 바이브레이션을 위해서는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자, OS 버전에 따라서 자, API 사용 방법,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S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링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기본 음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파일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진동과 소리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단에 알림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림은 우리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자, 위쪽에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요 공간, 자, 요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뿌려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의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시작 화면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시작 화면 나가고요. 자, 스타트 메뉴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my 노티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패키지 네임에서는 my자를 한번 삭제를 하고요.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위에 뭔가를 알려주는 거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위에 상단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즉 알림, 상단 알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상단 알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에다가 자, 버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main.xml 열고요. 자, 여기 있는 기본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냥 버튼을 화면의 가운데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텍스트에다가는 자, 알림 띄우기. 근데 이게 또 알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단 알림 띄우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어떻게 글자를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main activity.java로 가서 onCreate 안에다가 자,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라고 하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봅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 클릭이 실행되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자, show not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public void show not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보자. 이 함수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될 테니까 그때 상단에 알림으로 한번 띄워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notification manager 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그죠?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도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자, 그래서 매니저라고 하고요. 자,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로 형변환 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자, context.notification service라고 하는 걸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그 자료형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상단에 알림을 띄워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자, 노티피케이션 자, 컴팻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팻 자, 예전 버전의 단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럴 때 컴팻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그 노티피케이션 컴팻.builder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더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널 값을 한번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빌더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빌더는 new notification 컴팻.builder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랄까요, 그 오레오 버전 이후부터는 얘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자, 매니저 자, create 노티피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오레오 버전부터는 채널을 등록을 해줘야 이게 상단 알림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create 노티피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자, new 노티피케이션 채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채널 아이디나 네임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 상수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채널 아이디를 위에 상수로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ANNEL 채널 네임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자, importance default 자,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상단 알림으로 보여줄 때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빨리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일단 채널 아이디하고 채널 네임은 둘째 치고 빨간 줄이 가 있죠. 여기 가보면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거는 26 버전부터 지원이 된대요. 그럼 아까 more actions 눌러서 자, 여기 surround with라고 해서 해보면 SDK int라고 해서 버전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처리해달라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 아이디하고 이름은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show not 1이라고 하는 거 위쪽에다가 그냥 정의를 해볼게요. 자, private, static, 뭐 public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static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채널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채널 1이라고 한번 글자를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atic, string이라고 해서 채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자, CHANNEL 1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아이디나 네임이나 뭐 같은 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채널 아이디하고 네임을 해서 자, 그 지금 노티피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채널 아이디 채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만들어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빌더라고 하는 거를 자, new notification 컴팻.builder라고 해서 this 그다음에 자, 채널 아이디 이렇게 넣어 주시면
자, 그 채널 아이디에 해당하는 빌더 객체를 하나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버전이 예전 버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채널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new notification compat.builder라고 하고 그냥 this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채널이 있으면 다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뭐 if문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if문으로 여기를 예를 들면 if라고 해서 manager.get notification channel이라고 하고 채널 아이디를 줬을 때 얘가 널이면 되겠죠? 자, 널이면 자, 이 채널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전 버전의 채널을 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빌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빌더 객체에 대해서 set content title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간단 알림 이렇게 해보면 얘가 타이틀이 된다는 거고요. 자, 빌더 점 이번에는 set content text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 알림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uilder.set 자, small ic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android.r.drawable 이렇게 하면 API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이콘이 되겠죠. IC로 시작하는 게 아이콘을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IC 메뉴 그 다음에 view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빌더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게 되는데요. 그러면 builder.build라고 하게 되면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not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거기다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매니저,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다가 notif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자, 지금 보면 id 값을 넣을 수 있죠. id는 그냥 1로 넣어 볼게요. 자, 이건 나중에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저기 노티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림을 표시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양을 보면 조금 많죠? 그리고 여기 채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 추가된 거니까 저렇게 구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행해서 동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상단 알림은 다 삭제하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 상단 알림 띄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자, 소리가 나면서 위쪽에 아이콘이 하나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내려보면 자, 간단 알림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콘도 표시가 됐죠. 그죠? 뷰라고 하는 아이콘. 그 다음에 여기 간단 알림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 표시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에 알림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 상단 알림에 대해서 우리가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